더브라이너 선수의 그 한 방의 패스가 길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골은 더브라이너가 넣었죠. 아, 죄송합니다. 포드네. 제가 약간 좀 더워지는데. 이렇게 좀 열받네요, 굉장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리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종료가 한 달 남짓 정도 그렇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베스트 11을 한번 꼽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현재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4강까지의 현재까지 챔피언스 리그 베스트 11을 꼽아봤습니다. 네, 소준일 아나운서는 요즘 챔피언스 리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으시다면서요? 이제 끊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대본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이 대본도 예. 굉장히 무성의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쓱 읽어봤는데 근데 저도 그 심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지지하는 팀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나 뭐 유로파 리그라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대회에 나가 있을 때 어느 순간 응원하는 팀이 탈락을 하면 왠지 그냥 그 시즌은 거기서 그냥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그런 느낌을 받은 적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약간 좀 허무한 그런 감정을 담아서 지금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좀 서로의 베스트 11 같은 것을 좀 확인을 한 상태로 지금 녹화 그리고 녹음을 하러 왔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챔피언스 리그 베스트 11은 참고로 제가 피드백을 거의 안 줬어요, 사실은. 피드백을 별로 안 주시고 제가 뽑아온 베스트 11에 나는 이렇게만 조금 바꿀게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회차로 저희가 이제 라리가 베스트 11을 준비를 했는데 예. 그거는 제가 피드백을 좀 많이 줬거든요. 맞아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는 워낙에 어떻게 보면 그냥 어느 정도는 조금 더 결정이 돼 있고 성적을 어느 정도 냈던 클럽들의 선수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베스트 11을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 한 명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제가 쭉 11명을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일단 골키퍼에는 티보 크루투아 선수. 지금까지는 이견이 없는데요. 근데 만약에 리버풀이 쿼드러플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네. 쿼드러플을 하기만 한다면 정말 그러니까요. 엄청난 일이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쿼드러플을 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알리송 선수가 도전자로 강력하게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리송 선수 말고도 지금 헤로니모 룰리 골키퍼 그리고 에데르송 골키퍼가 있죠. 현재 기준에서는 쿠르투아가 1등인 거는 그건 저도 인정. 그런데 네. 룰리나 에데르송보다도 일단 알리송은 더 강력한 도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탑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비아레알이 사람들의 뇌리를 완전히 스트라이크하는 충격의 이변의 우승이라도 만약 한다면 네. 헤로니모 룰리 골키퍼의 앞으로의 활약이 없이는 그게 안 될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비아레알이 사람들의 예상치를 지금까지도 조금 오버를 했지만 더 오버해서 정말 우승까지 가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룰리 골키퍼도 제 생각에는 강력한 도전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반면에 쿠르투아 선수는 혹시 모르지만 4강에서 그친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명시해 드리면서 저도 쿠르투아 선수는 동의합니다. 예. 지금 쿠르투아 선수의 기록을 보니까 10경기에서 9실점 했고 4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었는데 세이브 개수가 43회입니다. 그리고 16강전 파리 생제르맹과의 그 1차전에서 메시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다른 톱팀의 골키퍼들에 비해서 이 세이브 개수만 봐도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첼시의 맨디 골키퍼가 9번 선방, 에데르송이 10번 선방, 노이어가 14번 선방, 오블락 선수가 26번, 룰리가 34번 이렇게 있으니까 물론 뭐 골키퍼의 능력치를 평가를 할 때 세이브 개수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쿠르투아 선수가 자신들의 골문 쪽으로 날아오는 위협적인 슈팅을 많이 막아냈고 실점을 많이 줄여줬다 뭐 이런 것을 통계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쿠르투아 선수의 43회 이 세이브 지금 소준일 아나운서가 적어 오신 거 예. 이거는 사실 레알 입장에서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슈팅을 허용을 하면 안 되는 팀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지금 룰리 선수 34개인데 아무래도 비아레알은 이 무대에서는 조금은 전력이 떨어지는 편 아닙니까? 네.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슈팅을 좀 허용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선방이 많아지고 이 오블락 26개 이것도 아틀레티코가 이 5-5 포메이션을 쓰면서 참 공격을 많이 당했죠. 네. 저는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봤습니다. 네. 5-5-0가 5-4-1로 바뀌는 순간 실점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90분 내내 5-5-0을 유지를 하고 2차전에 승부를 건다 이런 생각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공격을 많이 허용하는 팀 골키퍼들이 아무래도 세이브 수가 많거든요. 네. 근데 쿠르투아가 43개 최다 세이브라는 거는 사실 레알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죠. 예. 예. 어쨌거나 저희가 이렇게 골키퍼는 똑같이 베스트 11에 티보 크루투아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수비수 4명도 한번 살펴보죠. 저는 칸셀루와 알라바, 밀리탕 그리고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 뽑았습니다. 네. 칸셀루 선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는 동의하고요. 예. 가운데 2명은 바꾸겠습니다. 예. 반다이크 선수와 리디거 선수로 뽑겠습니다. 안토니오 리디거까지. 네. 예. 첼시가 아주 높은 곳까지는 못 왔어요. 네.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퇴를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디거 선수의 올 시즌 폼 자체는 저는 뭐 대회를 막론하고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다이크 선수는 워낙에 또 대단한 플레이를 했던 시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선수의 고점에 비하면은 뭐 올 시즌 정도면은 좀 평범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저는 반다이크 선수가 요즘도 그래도 수비하는 걸 보면 완전히 공격수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는 거의 벽입니다. 네. 여전히 그 벽의 향기를 아주 짙게 풍기고 있고 특히 반다이크 선수 또 최대의 강점 중에 하나가 발이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웬만한 공격수들과의 그 뒷공간 쟁탈전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먼저 여유가 좀 있게 막아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와, 저 수비수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반다이크 선수가 다른 시즌에 비해서 이 선수가 특별히 더 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균적인 그 수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여전히 반다이크가 들어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리버풀도 사실은 전체적인 스타일로 봤을 때는 반다이크가 사실 수비적으로 해야 될 게 꽤 많거든요. 네. 리버풀도 아무래도 공격적인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반다이크 선수의 역량에 저는 여전히 한 표를 던지고 리디거 선수는 올 시즌 사실 첼시의 성적과는 상관없이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선수라서 저는 반다이크, 리디거를 넣고 그 레알 마드리드 듀오는 뺐습니다. 예. 그리고 알렉산더 아놀드와 칸셀루는 뭐 충분히 이거는 뭐 동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칸셀루 선수는 일단 맨시티의 전체적인 전술적 견지에서 아주 중요한 몫을 해왔던 선수고요.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는 풀백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 시즌 일단 어시스트 수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선수의 어시스트 수치는 역대 풀백 가운데에서도 아주 손에 꼽힐 정도로 놀라운 수준의 지금 수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 풀백의 어시스트에 상당 부분 또 의존을 하는 네,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와 리버풀의 성적은 또 떼서 생각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저희의 선택 백포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는 칸셀루, 알라바, 밀리탕, 알렉산더 아놀드 그리고 한준희 해설위원은 칸셀루, 리디거 그리고 반다이크와 알렉산더 아놀드까지 이렇게 4명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미드필더 4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드필더에서는 저는 단주마, 더브라이너, 모드리치, 살라 이렇게 뽑았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네.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그대로. 예, 여기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모드리치 선수, 더브라이너 선수 각각의 지금 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봤을 때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실제 뭐 잘했으니까요. 퍼포먼스로도 네. 그렇고 물론 더브라이너 같은 선수는 사실은 이제 부상 여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즌 초반부는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시 최근의 맨시티의 모습을 보면 더브라이너가 에이스이고 가장 중심적인 선수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더브라이너 선수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의 그 5-5-0을 뚫었을 때 골은 포든이 넣었지만 결국은 더브라이너 선수의 그 한 방의 패스가 길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골은 더브라이너가 넣었죠. 아, 죄송합니다. 포든의 다시 패스가 하겠습니다. 길을 예. 열어줬는데 죄송합니다. 소준일 다시 아나운서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이 본인의 팀이 탈락을 하고 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예. 혼미해져서 예. 이런 실수는 굉장히 귀엽게 봐줘야 되지 않나. 제가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를 다시 한번 볼 때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조별리그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사실은 누가 했었는지. 누가 저렇게 크로스를 잘 올렸지 했는데 똑같은 데서 똑같은 선수가 올렸더라고요. 맨시티에게 탈락했던 순간에 그
골 넣은 선수나 그 관계는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정신이 혼돈 카오스의 상태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또 기억이 안 나는 거고. 네. 그래서 소준일 아나운서가 오늘 챔피언스리그 특히 본인의 팀 관련 오류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안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약간 좀 더워지는데 요렇게 좀 덥습니다 제가. 디자인 한준희 해설위원이 좋아요. 사랑하시는 요 선수입니다. 오, 주앙 펠릭스 선수. 예. 와, 이 소준일 아나운서 꼭 이거는 그 교육방송 그 유튜브 채널을 꼭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그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소준일 아나운서의 퍼포먼스를 못 보시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덥습니다. 지금 열받네요, 굉장히 얘기하다 보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더브라이너 선수. 그리고 살라 선수가 근자에 좀 부진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더브라이너 선수와 좀 마찬가지 논리예요. 그러니까 더브라이너 선수도 올 시즌 전체를 완전히 지속적으로 항상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브라이너 선수를 빼놓을 수 없듯이 살라 선수는 근자에 와서 조금 저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저는 살라 선수도 빼놓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단주마 선수는 저는 약간 고민을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선수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비니시우스 선수에게는 조금 미안하게도 주변에 벤제마라든가 모드리치라든가 이 조합을 이루는 또 무서운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단주마 선수는 뭔가 혼자 비아레알의 득점포를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선수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그러면은 그래도 그 팀의 영웅이라고 볼 수 네. 있는 단주마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비니시우스 선수도 레알의 핵심이죠. 영웅임은 네. 사실이고 벤제마 선수도 사실 비니시우스가 옆에 없으면 위력이 훨씬 반감될 겁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의 또 한 선수 정도는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에 들어갈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들어갈 만한 선수들은 예를 들어 단주마라든가 파레오라든가 에티엔 카푸에 선수 정도가 일단 생각이 나거든요. 센터백들도 잘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파우토레스나 뭐 알비올 선수의 공헌도 컸고요. 그리고 룰리 골키퍼가 물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그래도 한 자리를 차지할 확률을 가장 크게 갖고 있었던 선수는 저는 단주마 선수이고 비니시우스와의 비교해서 팀 공헌도의 크기 면에서 저는 단주마 선수의 손을 살짝 들어주겠습니다. 예, 네. 저도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 날개에 약간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왼쪽에도 그 비니시우스 선수와 함께 포든 선수도 약간 좀 전 기억에 남았었고 그렇죠. 오른쪽에는 리아드 마레즈도 꽤 잘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발롱도르 파워 랭킹 같은 걸 할 때도 네네네. 무더기로 10등에서 15등 사이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탑10 안에는 저는 맨시티 선수들을 더브라이너 선수 말고는 그렇게 별로 넣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맨시티는 뭔가 이 팀은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십시일반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럿이서 공헌도를 굉장히 나눠 갖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 말씀해 주신 마레즈 선수, 필 포든 선수 이 선수들이 다 사실은 뭔가 베스트 11이라든가 뭐 파워랭킹 톱10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자격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맨시티 선수들은 분산이 돼요. 이 선수들이 아쉽게 빠진 이유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최전방의 두 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전방 두 명 중에 한 명은 똑같고 한 명은 다릅니다. 저희가 저는 벤제마와 세바스티앙 알레 선수 이 선수 뽑았고 한준희 해설위원은 벤제마와 레반도프스키 선수 뽑으셨습니다. 알레 선수가 잘하긴 잘했어요. 엄청 잘했죠. 특히 또 아약스가 조별리그에서의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한 4강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해외의 유명한 평론가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은 뭐 결과론적으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아약스가 그런데 조금은 고평가된 면도 저는 없지 않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약스가 벤피카를 상대할 때 리버풀이 벤피카를 상대할 때를 비교해 보면 뭔가 아약스는 많이 공격을 하기는 하지만 벤피카를 궁극적으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들을 주거든요. 근데 리버풀은 벤피카에게 실점도 하지만 뭔가 벤피카가 넘기 어려운 팀이라는 좀 남는 느낌을 주죠, 리버풀은. 네. 근데 저는 그게 분명히 아약스와 리버풀 같은 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아약스가 한때 굉장히 강력한 뭐 4강 후보 정도로 평가받았던 데는 세바스티앙 알레 선수의 아주 그 골 폭죽이 큰 도움이 됐죠. 11골 넣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레반도프스키냐 알레냐 할 때는 저는 이건 권위에 굴종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저는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꼽고 싶어요. 예. 예. 저는 오히려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물론 미넨 공격에 꼭지점 역할을 해주고 뭐 모든 공격에 방점을 찍기는 하는데 그래도 바이에른에는 또 다른 위대한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알레 선수가 톱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분량들이 더 많았고 사실은 그리고 골이라는 결과물로 봤을 때 레반도프스키와 알레가 거의 차이가 없었죠. 이제 딱 2골 차이가 있었으니까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13골 넣었고 알레가 11골 넣었으니까 그런 결과물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알레가 좀 이번에는 제 생각에서는 좀 제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레비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를 정리해 보자면 쿠르투아, 칸셀로, 반다이크, 리디거, 알렉산더 아놀드, 단주마, 더브라이너, 모드리치, 살라, 벤제마, 레반도프스키고요. 네. 소준일 아나운서는 쿠르투아의 칸셀로, 알라바, 밀리탕, 알렉산더 아놀드, 단주마, 더브라이너, 모드리치, 살라, 벤제마, 세바스티앙 알레. 딱 세 자리가 다릅니다. 네, 네.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유튜브